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도 세무사 합격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좋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재정학 시험에서 진짜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하다 싶은 A급 테마, 바로 보조금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정병렬 선생님 책 보고 계시죠? 그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머리에 그냥 쏙쏙 아주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공부 시작하면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하거든요. 아니, 교수님, 중앙정부는 왜 지방정부에 돈을 줘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림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바로 이 근본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우리 보조금 이론 한번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갈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왜 주는지 그 목적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각각의 보조금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래프로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아주 재밌는 이름이죠. 파리똥 효과라는 현상까지 보고 핵심 정리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왜 보조금을 주는가? 도대체 중앙정부는 무슨 이유로 지방정부에 돈을 주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우리 교재에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진짜 멋진 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옆 동네 사람들도 와서 막 산책하고 좋아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야, 너네 공원 더 많이 만들어! 하고 독려하는 거죠. 둘째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 때문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금은 주로 중앙정부가 걷는데 돈 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아요. 이 불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셋째는 국민적 최저수준,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장해주는 거고요. 넷째, 환경보호처럼 이건 국가적으로 진짜 중요해 싶은 사업이 있으면 팍팍 밀어주려고.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맡기면서 일 시켰으니 돈은 줘야지 하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주는지 알았죠? 그럼 다음은 무엇을, 즉 어떤 종류의 보조금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자, 이 표를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가장 큰 기준만 기억하세요. 바로 꼬리표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겁니다. 돈의 사용처에 제한이 있냐, 없냐. 제한이 없으면 뭐다? 무조건부. 제한이 있으면 조건부. 끝. 너무 간단하죠? 모든 분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실까봐 제가 아주 그냥 한 줄로 끝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조건부 총액 보조금. 이건 그냥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자, 돈 알아서 잘 써! 하고 쿨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부 총액 보조금. 이건 돈은 주는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돈 줄게. 대신 이건 무조건 교육에만 써야 돼. 하고 딱 못을 박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별표 5개. 조건부 대응 보조금. 이건 뭐냐면 너네가 도로 까는데 1억 쓰면 우리도 5천만 원 보태줄게. 이런 식의 매칭 펀드 개념이에요.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정학의 꽃,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녀석부터 시작해야겠죠? 가장 단순한 형태인 무조건부 보조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죠. 자, 그래프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게요. 가로축은 공공서비스, 즉 공공재의 양이고요. 세로축은 민간소비, 즉 사적재의 양입니다. 보조금 받기 전 상황을 볼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선이 바로 저 선, 선분 AB입니다. 이걸 예산선이라고 하죠. 이 선 안에서 가장 행복한 지점, 즉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 바로 A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공재는 G형만큼, 사적재는 Y형만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무조건부 보조금은 그냥 소득이 늘어난 것과 똑같다. 이게 끝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주나 아니면 그 돈을 그냥 그 지역 주민들 계좌에 한 명 한 명 다 쏴주나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공돈이 생긴 거죠.
자, 방금 소득이 늘어난 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맞아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예산선이 저렇게 AB에서 CD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슝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주민들은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새로운 점, 바로 B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세요. 공공재 소비도 G0에서 G1으로 늘고 사적재 소비도 Y0에서 Y1으로 늘었죠. 이게 바로 무조건부 보조금이 가져오는 순수한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재밌어져요. 만약에 정부가 돈을 주면서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주는데 아무데나 쓰면 안 돼. 이렇게요. 바로 조건부 보조금의 효과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작은 꼬리표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두 그래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왼쪽 A부터 볼게요. 정부가 야, 공공재 최소 G1만큼은 써야 돼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지역은 원래 보조금 받으면 G2만큼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건이 있으나 나나 한 거죠. 어차피 더 쓸 거니까. 이럴 땐 그냥 무조건부 보조금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자, 근데 오른쪽 B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이 지역은 원래 A점을 선택해서 공공재를 조금만 쓰고 싶었는데 정부가 안 돼, 무조건 G2만큼은 써 하고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B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선 조건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한 거죠. 이 차이 아시겠죠? 조건부 보조금 중에서도 끝판왕,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녀석이 바로 이 대응 보조금입니다.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이에요. 대응 보조금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재 가격을 깎아주는 거다. 마치 마트에서 하나 사면 하나 반값 이런 세일 딱지를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이번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한 게 아니죠. AB에서 AE로 마치 부채처럼 쫙 하고 회전을 했어요. 이 회전이 바로 가격이 싸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특정 재화의 가격만 싸지면 경제학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 소득 효과. 그리고 둘째, 다른 것보단 싸졌으니까 이걸 더 많이 사게 되는 강력한 대체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니까 특정 공공재 소비를 늘리는 데는 이게 다른 어떤 보조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적인 이론이에요. 그럼 이론대로라면 정부가 보조금으로 100억을 주는 거랑 그 지역 주민들 소득이 100억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경제학자들을 아주 그냥 단처로 멘붕에 빠뜨린 미스터리, 바로 파리똥 효과입니다. 이름 한번 기가 막히죠? 이름이 왜 파리똥 효과냐? 파리가 끈끈이 주걱 같은데 한번 앉으면 발이 찰싹 달라붙어서 못 되잖아요. 그것처럼 중앙정부가 준 돈이 지방정부의 공공부문에 그냥 찰싹 하고 달라붙어서 민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공공지출로만 쓰이더라 이겁니다. 이론과 현실이 달랐던 거죠. 이 그래프가 그 미스터리를 한눈에 보여줘요. 자, 이론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든 주민 소득이 늘든 예산선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A에서 B로 가야 맞거든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희한하게 B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C점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C점을 보세요. 사적재 소비는 별로 안 늘고 공공재 지출만 엄청나게 늘었죠? 돈이 정말 공공부문에 찰싹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재정 착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보조금을 저거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공돈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 돈을 공공사업에 팍팍 써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료의 목표.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예산을 늘리고 힘을 키우고 싶어서 들어온 보조금을 최대한 자기 부서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설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압력.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이 돈 줬으니까 알아서 공공사업에 잘 쓰겠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무조건부 보조금은 그냥 소득이 늘어난 거다. 즉, 순수한 소득 효과만 있다. 둘째, 대응 보조금은 가격 할인이다. 그래서 소득 효과에 강력한 대체 효과까지 더해져서 특정 사업을 밀어주는 데면 이게 짱이다. 셋째, 파리똥 효과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다. 이론과 달리 보조금이 공공부문에 찰싹 달라붙더라. 어때요?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 예산을 무조건 늘려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보조금 중에 어떤 카드를 쓰시겠어요? 무조건부, 조건부, 아니면 대응 보조금? 그리고 왜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오늘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